안녕하십니까. 육체수 4강 지수로그 함수의 활용 파트 1단계 개념 파트입니다. 좀 오래 걸렸는데요. 3강에서 4강 3강에서 4강 오는 사이에 설날도 있고 그러다 보다 보니까 3강을 완료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4강까지 가는데 좀 시간이 걸린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4강을 하고 난 다음에는 5강, 6강은 금방 다시 찍을 수 있도록 선생님이 파이팅 해볼게요. 자, 시작합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지수로그 함수의 그래프에 활용해서는 우리가 지수로그 방정식과 부등식 파트가 있죠. 그래서 지수로그 방정식과 부등식도 마찬가지로 최대 최소와 똑같이 함수의 그래프를 활용하는 건데, 우리 웬만하면 그래프를 활용하지 않고 문제를 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이 같을 때 지수로그 방정식이 있고요, 치환하는 형태의 지수로그 방정식이 있고, 지수 방정식 같은 경우는 우리 산술기하로 치환하는 형태의 ax 플러스 a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ax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는 꼴로 치환하는 경우도 있겠죠. 부등식이나 방정식 다 성립하는 경우입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개념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냥 등식이냐 부등식이냐만 달라지는 것 뿐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등식에서는 이렇게 지수에 로그가 들어있는 형태의 방정식과 부등식이 있을 거고요. 밑이 다른 형태의 방정식, 부등식 못 푸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 기본적으로 지수 법칙 로그의 성질을 활용하면서 그 다음 밑이 같게 해줄 수 있는지 확인 여부를 보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런 유형들이 여기에 존재를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2차 방정식과 활용하는 그런 형태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노가리 까져 있는 어떤 실생활의 활용에서 식이 주어진 경우나 식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에서 우리가 방정식과 부등식을 활용하는 문제가 난이도가 제일 어려운 문제이긴 해요. 하지만 내신에서는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올 거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기본 개념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좀 빠졌고요. 저희가 한 4단계쯤 진행을 할 때 문제를 변형하거나 우리가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그런 시간에 5단계, 4, 5단계에서 우리가 분명히 그런 문제들을 다뤄줄 거고, 고득점을 받기 위한 6단계에서도 분명히 그런 문제들 위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두 가지 패턴으로 나눠져 있더라,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지수 방정식과 로그 방정식부터 먼저 볼게요. 자, 첫 번째 패턴으로는 밑이 같을 때 지수 방정식, 개 쉬운 문제라는 거야. 뭐라고? 개 쉬운 문제. 그래서 A의 fx라는 녀석과 그리고 A의 뭐라고요? gx승이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밑이 미지수인 경우도 있어. 맨 처음에 밑을 같게 해줄 수 있는지 살펴보시고, 밑이 만약에 다르다고 하면 지수가 0으로 같은지 판단하시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바로 지수 방정식입니다. 그리고 밑이 다를 때 우리가 로그를 이용해서, 로그에 관한 어떤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도 있을 거야. 그거는 요 다음에서 볼게요. 그래서 밑이 같으면 그냥 우리는 fx와 gx, 지수가 같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고요. 로그 방정식도 마찬가지로 로그 a의 fx라는 녀석과 로그 a의 gx가 있죠. 우리가 일반적인 정규 수업 시간에 이렇게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게 fx와 gx가 같다, 똑같이 푸는 건데 밑이 같으면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0보다 크다, 이 내용이 반드시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이거를 여전히 못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정규 수업 시간에 이게 너무너무도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풀 때, 테스트를 보거나 급하면 이걸 안 써. 경험해봤죠,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 부분은 뭐 하는 거야? 꼭 정리를 해주고, 내가 기본적인 복습을 진행할 때도 얘는 염두에 두고 항상 쓰고 가는 거예요. 사용을 하든 이용이 되든 안 되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푸는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밑이 뭐한 경우? 밑이 뭐한 경우?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이걸 많이들 어려워한다. 2번 꼴. 자, 맨 처음에 다시 얘도 A의 fx는 B의 gx 꼴이 있어요. 그럼 얘를 푸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미지수가 있을 때 내가 이렇게 표현을 다르게 했지만 혹시 같은 녀석인지를 만들어줄 수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미지수니까. 그리고 얘 지수가 달라도 만약에 이 값이
얘 같은 경우 보고 A랑 B랑 같은 경우에서 얘가 1인지도 확인해 봐야 돼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수 함수와 지수 함수와 지수 법칙에서는 1을 우리가 적용을 못 시키지만 얘는 그냥 방정식으로 봤을 때 밑이 1일 때 얘가 뭐를 하든 1로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런 케이스인지 보는 거야. 밑이 같게 만들 수 있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밑이 1로 표현할 수 있는지. 근데 보통은 밑은 1이 아니다고 주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1보다 크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두 번째는요. 밑이 다르지만 위에 있는 값의 지수가 서로 같은데 그 값이 0으로 같은 경우인지도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아니면 마지막으로 이제 양변에 로그를 씌워서 fx가 툭 떨어지고 gx가 툭 떨어지면 로그 a나 로그 b 같은 경우는요 상수예요. 그러면 x에 관한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을 푸시면 되는 거예요. 자,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 내신에서는 이런 문제를 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는 절대로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자, 얘 마찬가지로 얘도 로그 a의 fx와 그다음에 로그 b의 gx가 있어요. 자, 얘도 푸는 방법은 똑같을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뭘 보는 겁니까? 일단 밑을 갖게 해줄 수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밑이 다르다고 하면 우리가 지수를 갖게 해줄 수 있는지를 보는 진수를요. 그때 이 값이 1. 왜냐면 로그 모의 1은 항상 빵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밑이 다를 때 이걸 풀 때 이 과정이냐 이 과정이냐 이 과정을 다 할 때마다 생각을 하시면서 적용을 시켜야지 얘가 머릿속에 정리가 되고 이런 밑이 다를 때 형태의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 다 풀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다음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게 마찬가지로 얘는 밑이 다르면 우리는 밑변환 공식을 통해서 뭐 한다고? 밑변환 공식을 통해서 밑을 갖게 해줄 수 있죠? 로그 같은 경우는. 그래서 1번 아니면 2번이면 3번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치환하는 형태는 쉬워요. AX로 반복되는 경우는 A 곱하기 AX의 제곱 플러스 B 곱하기 AX 플러스 C는 0 이런 꼴인데 그때 내가 AX를 이 부분을 내가 T라고 치환할 건데요. 그 T는 항상 양수 조건이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T제곱 플러스 BT 플러스 C는 0이라는 T에 관한 2차 방정식 풀 때 이 근이 0보다 큰 범위에 있는 값만 구한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 난이도를 올리면 이 T에 관한 2차 방정식의 즉 2차 방정식 파트에서 난이도를 올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근간의 관계를 쓰든 뭐 실근의 부호를 쓰든 근의 분리를 쓰든 뭐 이런 식의 형태가 나올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로그 X꼴도 마찬가지죠. 로그 A의 X꼴이 반복되는 꼴은 A 곱하기 이렇게 정리되고 B 곱하기 로그 A의 X 플러스 C는 뭐가 됩니까? 0이 되면서 이 부분을 당연히 뭐라고? T라고 치환을 하면 A T 제곱 플러스 BT 플러스 C는 0이 되면서 로그 함수는 실수 전체의 Y값, 치역이 실수 전체이다 보다 보니까 얘는 T에 관한 2차 방정식을 그냥 푸시면 돼요. 모든 범위 내에서. 중요한 건 정의역과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정의역 X가 0보다 큰 거지 이걸 T라고 치환했을 때 얘가 0보다 큰 거 아니에요. 이걸 헷갈려서 같이 연결시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치환하는 형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그 방정식과 지수 방정식을 처음에 볼 때는요. 항상 뭐 한다고? 우리가 기본적인 지수 방정식과 로그 방정식인지 아니면 치환하는 형태인지를 먼저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래놓고 밑이 다를 때는 이렇게 푼다라고 좀 정리해요. 지금 1번, 2번, 3번 이렇게 했지만 우리는 1번, 3번을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2번 보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얘네들의 각각의 4번을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한다고 이렇게 각각을 살펴보는 거예요. 요런 꼴이 보이는지 요런 꼴이 보이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요런 꼴이 나오는지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A의 X승 플러스 A의 X승 여기 마이너스입니다. 이거 빼먹었니? 마이너스 X승을 내가 T라고 치환하면 얘도 양수고 양수다 보니까 두 녀석이 합이 나왔고 얘네들의 곱은 역수관계니까 1이잖아요. 그럼 곱이 주었을 때 합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게 산술기예요. 그게 2보다 크다 이렇게 주어지니까 얘는 T라고 치환했을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를 A의 2X승 플러스 A의 마이너스 2X승 이렇게 하면 얘는 T제곱 마이너스 2라고 표현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얘가 곱셈공식의 변형을 통해서 ax승 마이너스 x승의 전체 제곱에 빼기 2 곱하기 ax승 곱하기 a의 마이너스 x승인데 이 값이 1이잖아요. 그래서 t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요렇게 t라고 취하는 경우는 얘는 요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a의 x승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승꼴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어. 그때 얘는 t라고 취할 때는 양수 빼기 양수, 즉 합배의 꼴이 아니기 때문에 산술기호를 쓰는 게 아니라 얘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보랬죠. 그래서 a가 만약에 밑이 1보다 큰 녀석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그럼 얘는 a분의 1x다 보니까 a분의 1x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죠. 그래서 두 녀석을 뺀 거야. 얘에서 얘를 뺀 거야. 주황색에서 뭐 했다고? 요 빨간색을 뭐 한 거예요? 빼주신 거예요. 주황색에서 빨간색을 뭐 한 거라고? 빼주신 거예요. 그러면 얘 쪽은 여기서 이 부분을 뺀 거니까 뭐가 돼? 요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요 길이를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 다음 얘는 봐봐, 요 길이에서 요 길이를 뺀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음수가 나와서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리죠? 요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리시겠지. 음수에서. 왜냐면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뭐 하는 거야?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 길이의 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러면 음수값이 줄어들고 있다면 증가를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 점에서 얘가 빵이 될 거고, 이렇게 빵이 될 거고, 얘는 다시 늘어나고 있는 케이스잖아. 차가 점점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에서 얘는 범위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a의 2x승 마이너스 a의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x승 이렇게 주어지면 얘는 t제곱 플러스 2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거리 반복되는 형태의 문제도 충분히 풀 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내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또 t에 관한 2차 방식 푸시면 돼요. 그런 꼴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x의 로그 ax, x의 로그 ax 꼴이 나오는 어떤 방정식이나 부등식 문제, 부등식에 똑같이 적용돼 있다가 나온다. 이거 생략시킬 거야. 그냥 여기다 뭐하라고? 얘랑 똑같은 녀석의 로그 a 이렇게 씌워주는 거죠. 그러면 진수에 이렇게 지수는 앞으로 끄집어 나올 수 있다 보니까 로그 a의 x 곱하기 로그 ax다 보니까 이렇게 제곱꼴이 주어져요. 그럼 이쪽에 막 있으면 얘는 또 치환하는 형태의 문제가 나오고 그거를 풀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꼴이 나오면 뭐하라고? 얘랑 똑같은 밑을 가진 로그를 씌워줘서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 푸신 다음에 치환형으로 문제를 바꿔서 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 정도의 개념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함수의 최대 최소에서도 이 비스무리하게 다뤘던 거고, 방정식에서도 이렇게 비스무리하게 다뤄줄 거고요, 부등식에도 이렇게 비스무리하게 다뤄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머릿속에 더 오래 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 공부하는데 어렵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자, 어떻게 적는지 알겠죠? 네,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먼저 보도록 합니다. 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라 그랬습니까? 방정식이 주어지면 밑을 갖게 해줄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럼 3의 3x 플러스 3승은 얘는 9는 3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3의 제곱에 x-1승, 지수의 지수는 지수끼리의 곱이다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아니 얘가 3의 제곱에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얘네들이 곱한 걸 여기다 쓴 거야. 그럼 이제 밑이 같으니까 뭐가 같죠? 지수가 같죠? 그래서 3x 플러스 3은 뭐가 되더라? 3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정신 차려라 성관아. 이쪽 넘기면 얼마? x. 얘 이거 넘기면 얼마? 마이너스 5가 돼서 이 방정식을 푼 겁니다. 그래서 얘는 기본이야. 자, 마찬가지로 방정식 로그 방정식이 주어졌어. 그럼 빨리 밑을 갖게 해줄 수 있는지를 보는데 얘가 밑이 2고요. 얘도 밑이 2예요. 그럼 빨리 얘도 4라는 것도 2에 4서 이렇게 모르는 어떤 지수값을 구하는 게 로그였으니까 얘를 로그 2에 16이다 이렇게 표현할 줄 아셔야 돼. 그럼 자변은 밑이 같은 녀석의 합이니까 진수끼리 뭐야? 곱이 되겠죠. 그때 주의할 점 다시 한번, 얘가 0보다 뭐하고 크고 동시에 얘도 0보다 크다가 돼요. 그러면 저 녀석을 수직선상으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2보다 클 거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한 다음에 얘는 4보다 클 거 아니야. 4보다. 이렇게 4보다. 여기 이렇게 뭐라고? 4보다 크다 이렇게 주어지면 겹치는 건 여기가 될 거죠. 그래서 x는 4보다 크다가 뭐가 되는 거야?
일단은 진수 조건이 된다. 이걸 반드시 쓰고 가시라고요. 미리. 자, 그러면 이제 밑이 같은 회사 합이니까 로그 2에 얘네들이 곱한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4가 로그 2에 16이 돼서 밑이 같으니까 진수도 뭐 한다고? 같아요. 그래서 제일 풀어둬서 쓸게요.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8이야. 근데 넘어가면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24가 돼서 x 마이너스 6 x 플러스 4로 인수분해가 돼버리네요. 그럼 x는 얼마? 마이너스 4하고 6이 되는데 얘가 있다 보니까 얘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런 거 안 쓰면 그냥 서술형에서 이렇게 작성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어쩌겠어? 간점을 당하겠죠. 완전히 틀렸다고는 안 하실 거예요. 선생님이 때에 따라서는 좀 악독한 선생님이 있으세요. 뭐 삶에 그렇게 뭔가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신 건지 이걸 그냥 그어버리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너무 가혹해요. 그렇죠? 어느 정도 다 맞춰서 갔는데. 근데 어쨌든 이거를 실수라고 하고 넘어가기에는 선생님이 너무 많이 언급했어. 그러니까 이런 걸 안 하는 건 결국 게으른 거고 신경을 안 쓰는 거야. 그럼 공부를 잘할 자격이 없어요. 그건. 내가 매번 얘기하고 있는데 관심을 안 가지는 겁니다. 죽여버릴 거야. 틀리면. 진짜 얘기했어.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풀어내는 것들, 즉 기본형 형태에 대한 방정식을 풀어준 거고요. 여러분 똑같이 따라서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얘는 이제 치환형이겠죠. 지금 2의 x승이 반복되는 꼴이니까 얘는 2의 x승의 제곱인 거 알고 있지 이렇게. 그쵸? 그럼 나는 빨리 뭐 하자고? 여기 2의 x승을 t라고 치환을 할 건데 양수 조건을 반드시 쓰고 가셔야 돼요. 반드시. 이랬지. 그러니까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느냐 이런 내용이야. 그럼 얘를 이제 치환하면 t제곱 마이너스 2t요. 빼기 3은 0이 되겠죠. 그래서 t 마이너스 3 t 플러스 1은 얼마? 0이 돼서 t는 얼마가 되더라? 3이 되겠더라. 마이너스 1은 여기 걸려서 안 돼요. 이런 걸 다 뭐라고 하냐면 무형근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무형근. 그럼 이제 원래대로 돌려서 2의 x승은 뭐가 되는 거야? 3이 되겠죠. 그때 이 녀석이 2의 거듭 제곱이 안 할 때 이 모르는 지수값을 구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바로 로그니까 로그 2의 3인 정의를 쓰면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어려운 내용이 아닐 겁니다. 자, 지수함수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지수함수 치환 형태.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는 로그 함수의 치환 형태인데 이 값을 내가 t라고 놓는다 그러면 로그 2x 꼴이 뭐야? 여기 x가 아니고 제곱이다 얘들아. 정신 차려라. 제곱이에요. 자, 그랬을 때 얘는 t제곱 마이너스 t 빼기 6은 0이 될 거고요. t 마이너스 3 t 플러스 2가 돼서 자, t는 뭐가 될 거고 3이 될 거고 t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래서 로그 2의 x는 3 또는 마이너스 2가 돼서 우리는 x 값을 구하는 거지. 그러면 로그에 정했으면 2의 3승이니까 8 될 거고 2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음수는 무조건 역수야. 그럼 2의 제곱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 되고. 자, 이렇게 답을 보내주세요. 너무너무 쉬운 문제예요. 우린 지금 기본 개념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거를 이렇게 푸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자, 이번엔 좀 특수한 형태 치환을 하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 값이 t라고 치환됩니다. 그러면 2의 x승, 2의 마이너스 둘 다 양수 조건이고 내가 이 범위를 쓸 때 두 녀석은 역수니까 곱이 1이야. 곱이 주었을 때 합의 최소값 또는 합이 주었을 때 곱의 최대값 이런 문제가 분명히 뭐라고요? 산술기하 형태로. 그럼 얘는 빨리 2보다 커나 때려야 되는 거야. 왜냐면 a 플러스 b 산술기가 어떻게 됩니까? 둘이 양수로 했을 때 2루트 ab잖아요. 그러면 2루트 얘네들이 곱한 건데 1이야. 그러니까 2가 되겠지.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어떻게 쓰자 그랬어? t제곱 마이너스 2라고 쓸 줄 아셨나 그랬어요? 해봐. 아까 앞에서 내가 보여줬잖아. 그래 놓고 바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2t제곱에 마이너스 4에다 마이너스 5 이쪽에 상수항 적고 얘는 얼마입니까? 3t죠? 마이너스 3t는 0이 돼서 2, 1, 5, 1하고 여기 마이너스 씌워주면 성립하네. 그러면 2t 마이너스 5와 t 플러스 1이
0이 될 건데 그럼 t는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5가 될 거고 나는 t 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x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2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은 2분의 5가 돼서 x는 뭐가 될 수 있어? 1이 되면 되죠? 원래는 2x는 양쪽에 곱해져가지고 2x꼴이 반복되는 또 t로 바꿔서 해야 되는데 뭘 그렇게 해? 그러니까 1 집어넣으면 2 더하기 2분의 1,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1이 돼도 얘가 2분의 1이고 2가 되잖아. 아, 둘의 부호가 반대니까 1이 되면 마이너스도 되겠죠. 얘 2분의 1이고 여기다 마이너스 주면 2잖아. 2분의 더하기 2는 2분의 1. 이렇게 그냥 대입해서 푸는 게 더 빨라요. 원래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 원래 하는 것도 알려줘야지. 여기다가 2x 이 개떼끼잖아요. 개떼끼 이거 없애주는 쪽으로 2x 그 다음에 여기 분모가 있으니까 2까지 같이 곱합시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지워지면서 계산이 더 쉬워집니다. 그러면 2 곱하기 2x에 제곱 얘네들이 곱하면 1이니까 앞에 2 있으니까 플러스 2. 그 다음에 얘네들이 곱하기 5 곱하기 2x 마이너스 5 곱하기 2x승은 0이다 해서 2x승이 반복되는 꼴이 된다. 여기 보시네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 뭔가 치안에서 바꿔놓고 난 다음에 다시 풀 때 치안형이나 기본형을 한 번 더 써요. 네, 경험해보시면 알죠. 자, 이렇게 푼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이번엔 뭡니까? 이렇게 지수에 이렇게 이성야리꾸리한 로그가 또 씌워져 있어. 우리가 꼭 로그가 씌워졌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복잡한 녀석이 들어가면 무조건 로그를 씌우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모르는 지수값을 구하는 과정 그게 바로 로그를 씌워서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수 다음에 로그를 배운 이유가 뭐냐면 모르는 지수값을 구하기 위해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허투루 여기시면 안 돼요. 그럼 풀이 방법이 떠오른다. 오케이? 그럼 여기다 이제 내가 뭐 할 거라고? 밑이 10이니까 얘도 로그를 이렇게 씌워주는 거야. 여기도 뭐 하는 거예요? 여기도 로그를 씌워주는 거야. 상용 로그를 씌워주는 거야.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얘 툭 떨어지면서 로그 x 곱하기 로그 x니까 좌변은 로그 x에 뭐가 되는 거야? 제곱이 되고. 우변은 100 곱하기 x자 진수끼리 곱은 합으로 바꿀 수 있죠. 합을 곱으로 바꿀 수 있는 거면 이해됐나요? 그럼 로그 100은 얼마야? 2야. 더하기 로그 x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또 로그 x 꼴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 이쪽으로 넘겨주시면 그냥 t제곱 마이너스 t 빼기 2는 여기다가 써놓고 t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t 플러스 1은 0이 돼서 우리 바로 로그 x는 얘가 t 값이니까 마이너스 1과 2가 되겠다 이렇게 쓸 수 있고 x는 로그의 정의에 따라서 10의 마이너스 1승 또는 10의 뭐라고? 2승이 돼서 10분의 1과 100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실 수 있겠죠? 어려운 내용이 아니야. 그냥 우리가 어떻게 풀지만 알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부등식이다. 부등식 똑같다 그랬어. 부등식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지수함수나 로그함수는 밑에 따라서 증가인지 감소인지가 결정이 났으니까 이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되느냐 바뀌느냐는 좀 신경 써줘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그거를 로그를 밑이 0과 1세 있는 녀석의 지수나 로그를 씌울 때도 마찬가지로 부등호가 바뀌어. 우리가 씌우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봐봐. x1이 x2보다 크대. 근데 밑이 a가 0과 1 사이 있는 녀석이야. 그래서 여기다 밑을 이렇게 a를 씌웠어. 이렇게 a를 양쪽에 똑같이 씌웠으니까 안 변할 거 아니야. 근데 똑같이 상관없잖아. 그때 근데 얘가 부등호가 바뀐다고. 왜? 감소함수니까. 내 그림을 이렇게 그렸을 때 자 x1이 여기 있고 x2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으면 x1이 x2가 더 크잖아. 근데 그때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얘는 a의 x1승 얘는 뭐예요? a의 x2승이잖아. x가 밑에 있으니까 부등호가 바뀐단 말이야. 그래프를 활용하는 거야 결국. 뭔 말인지 이해됐지? 그래서 밑이 0과 1 사이에 있는 녀석의 지수나 로그를 씌우면 부등호가 홀딱 바뀐다는 거 꼭 머릿속에 인지해줘. 그럼 거꾸로 가는 것도 똑같단 말이야. 거꾸로 가는 것도. 자, 밑이 a가 1보다 커. 그러니까 밑이 같은 녀석의 둘 다 부등식입니다. 1보다 크면 부등호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대로. 0과 1 때는 부등호가 뭡니까? 홀딱 바뀌어요. 요거만 주의해주면 돼. 요 경우 주의. 자, 마찬가지로 얘도 1보다 클 때는 뭐야? 안 바뀌어. 왜냐면 증가니까요. 그렇죠? 근데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뭐 한다고? 바뀌어요. 바뀌어.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면 로그에서만요.
로그에서는 여기가 진수인데 진수 조건이 항상 0보다 크다는 애가 나올 때 여기 0보다 크다 이거 써주셔야 돼. 얘도 뭐 한다고? 0보다 크다 쓰셔야 돼. 근데 저는 이렇게 최종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그냥 얘가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 해서 얘네 둘을 교집합을 하는 걸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미리 써놓고 갑니다. 그게 훨씬 더 계산하기가 편해요.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미치 같은 녀석이 있을 거고 그 다음 거는 뭐야? ax 꼴이 반복되는 경우 있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a 곱하기 ax에 제곱 플러스 b 곱하기 a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 ax는 t라 할 때 내가 뭐 알았어요? 뭐라 그랬어? 양수 조건 0보다 크다를 꼭 쓰고 가시라. 그래서 at제곱 플러스 bt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BTS 좋아하는데 선생님도 방탄소년단 한다는죠? 네. 너희들 내가 BTS 좋아한다 그러면 현장에서 막 웃고 그러는데 왜 저는 BTS 좋아하면 안 되나요? 뭐 범죄예요? 희한해. 여자들 막 소리 질러요. 꺄 이러면서 무슨 나도 BTS 좋아해. 나도 멋있는 거 볼 줄 알고요. 그리고 아이돌 좋아할 수 있잖아요. 선생님도 뭐 선생님은 뭐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잖아. 뭐 배 나오면 다 돼지예요? 너 왜 이렇게 갑자기 공격적이야? 미안해.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정의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로그 x 꼴이 반복되는 꼴도 마찬가지로 a 곱하기 로그 ax에 뭐라고? 제곱 플러스 b 곱하기 로그 ax 다 똑같다 그랬어? c가 0보다 크면 얘 치환해서 2차 부등식 만들어.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난이도를 높인다 그러면 2차 부등식 파트의 난이도를 높이는 겁니다. 모든 실수 S에서 이게 성립한다는 거 이런 식으로 절대 부등식 그 내용이 나오겠죠. 우리가 충분히 미리 현장에서 공부를 하고 이걸 또 듣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들도 인지가 돼야 돼. 아 맞아 그게 뭔 말인지 알아. 근데 그냥 이런 걸 할 때 내가 막 이 말하고 있으면 저 새끼 노가리 까고 있어 그냥 스킵하고 넘겨요. 그러면 공감대가 안 쌓여지잖아. 그러니까 넘기지 말고 얘들아 충실하게 듣고 그 다음에 맞아 그런 문제도 있었어. 만약에 그렇게 나오면 내가 어떻게 문제를 풀지 하면서 이미지를 떠올리고 했을 때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고 공부하는 효과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야. 맞죠? 제 말이 맞죠? 꼭 같이 연결시켜서 해줘야 돼. 제발 시키면 이렇게 얘기하면 또 로봇 같아서 좀 싫는데 선생님 이런 스타일이 아닌데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보려고 노력을 하셔야죠. 그리고 해본 다음에 자기가 좀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걸 바꿔서 더 효율성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바로 스스로가 열정이 있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 반드시 성적이 좋아. 그치?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볼 때 그런 마음이 들게끔 만드는 것도 선생님의 역할이긴 하더라고.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안 맞는 애들이 있어요. 어쨌든 자, 세 번째, 네 번째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설명 안 하고 넘어간다 그랬어. 그냥 등식, 이거 등호에서 부등호로만 바뀌면 부등식이에요. 똑같은 패턴이고. 자, 그렇다 보니까 밑이 다른 형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이 다른 형태도 여기다는 안 적어줬지만 또 똑같이 적용시킬 수 있어. 설명을 넘길게요. 보자고.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밑이 같게끔 만들 수가 있네. 얘는 3분의 1이고 얘는 3분의 1의 3승이니까. 그래서 빨리 얘는 3분의 1의 3승의 1 지수수 여기다가 x-2승을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한다고? 3분의 1이 얼마입니까? 2x승이 3분의 1의 지수의 지수끼는 지수끼를 뭐라고? 곱. 그래서 3x승 쓰고요. 야 이렇게 곱하면 여기 마이너스 쓰는 여기도 마이너스 자꾸 쓰는 애들도 있어.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거 할 때는 이렇게 가로를 치면서 내가 이렇게 곱하기를 하겠다라고 이미지화 시켜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뭐 하는 거야? 직접적으로 써주셔야 돼요. 굉장히 꼼꼼하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굉장히 친절하신 분이에요. 얼굴은 비록 이렇게 생겼어도 굉장히 뭐 한다고? 소프트하고 쇼파 같고요. 푸딩 같은 남자. 자 어쨌든 그러나서 얘를 이제 뗄 건데 밑이 같으니까 뗄 건데 0과 1 사이에 있는 녀석이다. 주의하셔야 된다. 밑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반드시 뭐 할 거라고? 부등호가 홀딱 바뀔 거라는 거야. 이게 중요해. 문제들이 많이 틀려요. 그럼 여기는 2x 그 다음에 여기는 3x 마이너스 6 넘어가고 2x 넘어가면요 6보다 작은 x 값이 답이 되겠다. 이렇게 푸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렇게 밑이 미지수인 경우가 있어. 근데 얘가 0보다 크대.
그럼 우리는 빨리 x가 1이 된다 그러면 1의 모순이 되니까 둘이 같은 건데 크잖아. 그러니까 1은 아니야. 그러면 항상 밑이 모일 때 0과 1 사이에 있을 때로 x가 모일 때 1보다 클 때로 나눠줘야죠. 0가 있을 때는 부등방향이 홀딱 바뀌고 1보다 클 때는 부등방향은 그대로니까. 그러니까 항상 밑을 기준으로 나눠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얘를 밑을 똑같은 경우니까 뗄 거야. 그때는 부등방향 홀딱 뭐 하려고? 바뀔 거라고 이렇게. 그러면 이때 이 해를 구하면 이 범위 내에서 만족하니까 얘와 얘를 뭐 하는 거야? 교집합하시는 거야. 그래서 2x가 6보다 x는 3보다 작다가 나올 건데 이 범위나와 이 범위가 교집합하는 건 얘가 되겠죠. 선생님 왜 그래요? 하면 그림 그리시면 돼요. 얘가 3보다 작고요. 0과 1 사이에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겹치는 거 되죠. 그래서 이때는 얘이면 성립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 1보다 클 때는 부등호방이 뭐야? 그대로.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 두 개의 범위를 구한 거의 교집합이에요. 얘도 뭐야? 교집합이야. 하지만 얘랑 동시에 할 수 없으니까 합집합이에요. 이랬어. 얘 풀어주면 2x가 6보다 그러니까 x가 3보다 크죠? 그럼 1보다 크다와 3보다 크다는 3보다 큰 x가 나올 거야. 그러면 얘 또는 우리가 답을 쓸 때는 어떻게 쓰는 거라고?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또는 x는 3보다 크다. 이게 합치는 거라고. 둘 다 쓰는 거야. 이해하셨죠? 어느 때 교집합을 쓰고 어느 때 합집합을 쓰는지 모르겠어. 이 범위 내에서 얘를 만족하는 거야. 그럼 얘도 성립하고 얘도 성립해야 되겠죠. 이 범위 내에서 얘를 만족해야 돼요. 그럼 얘도 성립하고 얘도 성립해야 되죠. 하지만 얘와 얘는 동시에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 경우일 때도 답이고 이 경우일 때도 답이니까 둘이 합치는 거죠. 이해하셨죠? 합집합, 교집합의 의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 3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부등식 3의 2x승 마이너스 8 곱하기 3의 x승 빼기 9가 0보다 작다. 일단은 부등식이 딱 나오면 치환하는 기본형인 치환 형태를 보는데 얘는 치환하는 형태. 그럼 3의 x를 내가 t라고 치환하는데 얘는 t제곱 마이너스 8t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다. 그 다음에 3의 x승을 t라고 치환해서 항상 0보다 큰 범위 내에서 만족해야 돼. 우리가 지함수 그래프 그리면 y는 3x승. 야 이거를 내가 그냥 y 대신에 t라고 쓴 거 아니냐? 그럼 t는 항상 얘보다 위에 있지 않아요? x축보다. x축이 y가 0인 좌표야. 그럼 0보다 큰 녀석이니까 0보다 크다고 하면 되겠지. 그럼 얘는 t-9 t 플러스 1. 그래서 얘가 0보다 작다가 되면 t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9보다 작다가 되고요. 중요한 건 나는 t 값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3의 x니까 빨리 바꿔줘야 된다고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얘와 얘를 동시에 만족시키니까 얘는 0보다 크다가 나옵니다. 그럼 얘는 모든 실수의 x가 어떤 값이어도 항상 0보다 크잖아. 원래는 1번 우리가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 이런 연립부등식 얘네들이 둘 다 만족을 해야 되잖아. 근데 1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x가 뭘 집어넣어도 항상 0보다 크죠. 그러니까 이쪽은 그냥 모든 실수야. 그럼 사실은 교집합할 때는 얘는 영향을 안 미치겠지. 결국 얘만 푸시면 되는 거야. 그럼 3의 x승 이제 기본적으로 바뀐 거야 이렇게. 밑이 1보다 크니까 부등호가 안 바뀌면서 이게 답이 되겠다. 얘랑 모든 실수의 교집합은 얘가 되겠죠. 이랬지? 자, 그 다음에 얘는 로그 0.2x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밑을 값해줄 수 있는지 보는 거고요. 얘 로그 0.2에 뭐가 되는 겁니까? 제곱이 되겠죠. 밑을 갖게 해줄 수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얘가 로그로 표현했으면 오른쪽도 로그로 표현을 해줘야 돼. 됐니? 그럼 이제 밑이 똑같으니까 밑을 뗄 건데 분명히 0.2라는 건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이니까 부등호에 홀딱 뭐하더라? 바뀌더라. 0.2의 제곱은 0.04가 되겠지. 근데 중요한 건 얘가 항상 뭐라고 0보다 크다라는 뭐야? 진수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반드시 쓰고 가랬어. 그래서 답은 시험적인 답은 이렇게 된다는 거지. 오케이 바리바리. 자, 5번, 6번이 나왔네요. 차분하게 하나씩 하는 거야. 자, 5번 마찬가지로 로그 2x를 뭐라고? t라고 치환하는 거죠. 자, 그래 놓고 우리가 t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얘 넘어가면 3t 그래서 마이너스 3t 이렇게 넘어올게요. 그럼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9가 0보다 뭐하다? 작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해하셨죠? 그래 놓고 얘 지금 인수분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럼 뭐 해야 돼? 근해 공식 써야 돼요. 얘는 근을 직접 구할 수가 있는지 확인해야 돼. 근데 중요한 건 근해 공식 쓰기 전에 판별식 한 번만 써봐. 왜냐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존재하면 근을 반드시 구하니까 근해 공식 써야 되고, 얘가 만약에 서로 다른 두 허근이야. 즉 붕 떠 있어요. 그럼 0보다 작은 거 없지. 그럼 이때는 해가 없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t를 구해야 되니까, 근을 구해야 되니까 우리가 판별식 쓰면 근해 공식 쓰면 2a분의 마이너스 b니까 3 풀마 루트에 3의 제곱 9 빼기 4ac 플러스 36이 돼서 2분의 3 풀마에 루트 45 그러면 3루트가 얘는 t가 2분의 3 마이너스 3 루트 5보다는 뭐라고? 크고 2분의 뭐라고? 3 플러스 3 루트 5보다는 작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얘가 로그 2에 뭐가 되는 거야? x가 되겠죠? 그럼 빨리 얘도 로그 2로 표현하면 2의 얘가 될 거고요. 지수가 들어가는 거야. 얘도 로그 2의 얘가 되는 거야. 그래서 x는 2의 2분의 3 마이너스 3 루트 5보다는 크고 미치보다 크니까 부동호가 안 바뀌어. 2의 뭐라고요? 2분의 3 플러스 3 루트 5가 되겠죠. 아마 이렇게 문제 풀면 또 이거 이해 못하는 애들 있을걸? 그냥 근해 공식 써서 푸는 건데 똑같이 푸는 건데 우리가 맨날 이런 거만 풀 줄 아는 거야. 이런 거만. 여기가 뭐라고? 4 또는 뭐 8 이렇게 주어주면 t가 4보다 크고 인수분해 돼가지고요 8보다 작을 때 얘가 로그 2의 x니까 얘도 로그 2로 표현하면 2의 4승 얘는 2의 로그 2의 8승에서 x가 2의 4승이 16보다 크고 2의 8승이 얼마? 2의 7승 100, 256 256보다 작다 이렇게 푸는 거로. 근데 이거나 내가 이거 근값을 이 작은 근과 큰 근을 여기서 작은 근과 큰 근 이렇게 0보다 작은 거 여기서 요 근과 요 근을 근해 공식 쓴 거랑 뭐가 달라? 그리고 이게 4일 때 2의 4승 쓴 거랑 얘가 2분의 3만 3루트 때 2의 2분의 3만 3루트 쓴 거랑 뭐가 다를까요?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지네들이 푼 그 몸의 기억 그 기억에서 벗어나면 뭔가 헷갈리고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모든 걸 다 암기했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건데 그냥 좀 복잡한 것 뿐이죠. 자, 그 다음 이제 6번 문제. 마찬가지로 뭐 했습니까? 이렇게 로그가 씌워져 있잖아요. 그럼 빨리 로그 x 로그를 여기다 씌워줘. 여기도 로그를 씌워줬는데 봐봐. 내가 지금 밑이 10이니까 여기도 밑이 10을 씌웠잖아. 그때 주의할 게 뭐라고? 밑이 1보다 큰 로그를 씌웠을 땐 반드시 구도가 그대로야. 근데 만약에 내가 10분의 1 이런 걸로 씌웠어. 그러면 여기가 10분의 1에서 여기가 10분의 1 씌우잖아. 그럼 부동만 바뀌어요. 이런 거 주의해달라고. 그럼 로그 x에 뭐가 될 거라고? 얘는 제곱이 될 거고 얘는 2 로그 2x가 될 거니까 쟤를 t라고 취하면 t제곱 마이너스 2t가 0보다 크고 그럼 t는 2보다 크고요. 근이 얘가 t 곱하기 t 마이너스 그리고 이런 거 인수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인수분의 가장 기본은 공통인수로 묶어주는 거야 얘들아. 답답하게 하지 말란 말이야. 답답하게. 그래서 t가 0보다 뭐하다고? 작다고요. 그럼 빨리 로그 x로 씌워줄까? 로그 x가 2보다 큰데 2는 로그 100이 되겠죠? 10의 제곱이니까. 그럼 x는 100보다 크다가 될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얘는 로그 x가 0보다 작은 거야. 그러면 x, 얘는 로그 뭐가 똑같아? 1이랑 똑같으니까 x는 1보다 작을 건데. 자, 여기서도 지금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가능성이 뭐라고? 이 녀석이 지금 진수니까 0보다 크다 이거 쓰고 가야 한다 그랬죠? 항상 써야 돼 항상 보이면. 그래야 이렇게 뭐야? 답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주의를 했어. 저 이런 거 빼먹어서 이런 거 빼먹어서 실수하지 말란 말이야. 항상 진수가 나오면 저기 풀어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개념인데 활용 문제예요. 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활용해서 식이 주어진 거와 식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식이 주어진 건 쉽죠. 왜냐면 거기에 막 그림 막 써졌을 때 막 지진파 막 이런 내용 나오고 막 과학 내용 나오고 미술 내용 나오고 막 뭐 빵을 굽는데 걸린 시험 이런 거 나온단 말이지. 수학에서 그런 게 필요한가? 빵 굽는 시간이 필요한가요? 절대 필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식이 주어진 건 그냥 식을 가지고 계산만 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내용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식이 주어진 문자에만
그 식이 가리키는 그 문자 가리키는 뭔지만 적어놓고 그냥 대입해서 지수법칙, 로그의 활용, 로그의 성질이나 밑변 공식 이용해서 공식적인 그냥 계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쉬운 문제고. 그 다음에 식을 세워하는 경우가 어려운 거죠. 그건 이제 글을 다 읽고 우리가 식 세우기 할 건데 과연 이 식을 세우는 과정도 선생님이 느끼기에는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쉬워지는 거거든요. 왜냐면 정보가 다 나와 있어. 식을 어떻게 세우려고.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구하고자 하는 녀석을 미지수로 설정해서 웬만하면 구하고자 하는 녀석을 미지수 설정해서 그 녀석에 관한 식을 만들려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100번 말하는 것보다 보여지는 거 그리고 스스로 해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 지진의 규모 어쩌고 저쩌고 에너지가 나오는데 필요 없어. 우리는 식이 주어졌잖아. 이 식을 보란 말이야. 이렇게. 그랬을 때 이 R이 가리키는 게 뭐라 했어? 여기서 지진의 규모라 그랬어요. 지진의 규모. 그 다음에 여기 뭐라 했어? 에너지. 여기 뭐라고? 에너지라 그랬어. 에너지. 그거에 관계식이 주어진 거야. 그럼 저것만 보시고 난 다음에 그대로 밑에 거 집어넣는 거죠. 지진의 규모가 6.15일 때 그러면 R 대신에 6.15를 뭐 하는 거예요? 6.15를 대입하시는 거죠. 이렇게 6.15는 뭐라 쓰는 거야? 0.67 그 다음에 로그에 0.37의 2원 플러스 1.46 그냥 이렇게 쓰라는 얘기잖아. 6.15일 때 방출된 에너지를 2원이라 했으니까 여기다 집어넣는 얘기죠. 됐니?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이번에 뭐라고? 지진의 규모가 얼마인? 5.48인 여기다 5.48을 쓰시면 돼요. 5.48은 뭐라 했어요? 방출되는 에너지를 E2라고 할 때 0.67에 로그에 0.37에 뭐라고? E2 더하기 1.46이다 이렇게.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야? 2투분의 2원이에요. 그럼 뭐 한다고? 2투분의 2원. 근데 2투분의 2원이라는 요 문자가 어디에 들어있어? 진수에 들어있어요. 그럼 진수를 우리가 나눗셈으로 바꾸려면 뭐를 하면 돼? 빼기를 하면 우리가 미치 같은 녀석의 뺄셈 뭐로 바뀌는 거야? 진수의 나눗셈으로 바뀌죠. 맞습니까? 우리 기본적인 로그의 성질 알고 있죠? 이렇게 적용을 시키면 되는 거라고. 그럼 이 식을 안 하시면 뭐라는 얘기냐? 빼라는 얘기야. 그럼 5.48 빼면 7, 6, 0.67 되고 작은 얘는 0.67에다가 얘에서 얘를 뺀 거를 묶어준 거야. 0.67 얘 빼기 얘잖아. 0.67을 묶어주면 뭐가 될 거라고? 얘 빼기 얘가 되니까 미치 같은 데서 빼는 진수끼리 나눠서 얘. 그러니까 얘를 얘로 나누면 되죠. 이렇게 지워질 거야. 뭐가 됩니까? 로그에 2투분의 뭐가 될 거고 2원이가 될 거고요. 얘는 뭐 지워지겠죠. 그럼 이렇게 지워질 거야. 또. 그럼 결국은 로그 2투분의 2원이 뭐가 됩니까? 1인데 얘가 밑이 상형로그니까 얘도 상형로그로 1을 표현하면 10이 될 거고 그래서 2투분의 2원은 뭐가 됩니까? 10이 됐어. 이것은 10이다 이렇게 쓰는 거야. 이게 뭐가 어려워요? 뭐가 활용이야? 그냥 계산 문제지. 그러니까 이걸 못하시는 분들은 뭐 한다고? 이 문제 활용 문제로 푸는 게 아니라 로그의 성질을 못 쓰는 거야. 연산이 딸리는 거야. 그럼 가서 연산 공부하셔야지. 익숙해질 만큼. 얘를 보고 딱 빼기를 할 수 있는 이 생각이 들어야지. 진수에 들어있으니까 진수끼리의 빼기는 우리가 미치 같은 녀석의 진수끼리 빼기는 나눗셈으로 바뀌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얘도 볼게.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자,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식이 안 주어졌어. 그러니까 식을 내가 만들라는 얘기야. 그러면서 막 이렇게 로그 있까 로그 성과 주니까 막 상형로그 씌워서 문제 푸는 그런 형들. 이해했죠? 그러니까 나는 뭐 할 거라고? 식 세우기를 할 건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n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n의 최소값이 뭐냐면 이 방법을 n번 시간 빵의 단위 무게당 가격이야. 그럼 너네들 봐봐. 우리가 속도라는 녀석, 속도라는 거. 우리 과학에서 배웠죠. 속도가 뭡니까? 시간분의 뭐예요? 거리야. 그럼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표현할 때 시간이 예를 들어서 초라고 하면 1세크 이렇게 표현하고 이게 세크 뭐야? 세크 뭐라 그래 이거? 세크 퍼 미터 이렇게 얘기해. 미터 퍼 세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1초당 1m를 가는 게 속도라는 얘기야. 그러면 단위 무게당
가격을 얘기한다는 건 단위 무게분의 뭐라는 얘기야? 가격이구나 이렇게 쓰는 거야. 이게 요걸 구하라는 얘기야. 얘를 미지수로 보라는 얘기야 결론적으로 여기서. 이랬지. 그래서 이 방법이 이제 뭔지를 살펴보기만 하면 돼.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자, 어느 제곱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빵의 가격을 실질적으로 인상한다. 빵의 개당 한 개당 가격이에요. 한 개당 가격 그대로 유지하고. 그러면 한 개당 가격이 있어. 가격이라고 할게. 한 개당 가격. 그걸 A라고 놓을게요. A.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유지하고 그 무게를 봐봐. 그럼 얘는 그냥 n번이 지나도 한 번이 지나고 두 번이고 n번이 지나도 그냥 A라는 거야. 여기서 n번이 지났어. 근데 뭐냐면 무게가 있어요. 뭐 한다고? 무게. 무게는 그 당시 무게에서 뭐야? 10%를 주는데 그럼 무게도 모르니까 B라고 나야지. 그럼 얘를 한 번을 시행하면 10%를 줄였으니까 90%가 남았을 거 아니야. 총 100%가 기본으로 한다. 그럼 0.9B겠죠. 그럼 여기서 한 번을 더해. 그럼 총 몇 번 한 거야? 두 번 한 거지? 그럼 또 여기에 뭐야? 100분의 90만큼 남아있을 거 아니야? 90%니까. 그럼 100분의 90은 0.9가 0.9로 여기다 곱하면 됐죠? 0.9에 뭐가 되는 거야? 제곱비. 야 그럼 두 번 했을 때 M은 당연히 N번 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N번 하면 0.9에 뭐라고? N승의 B다. 이렇게 쓸 줄 알면 되는 거라고. 근데 단위 무게당 가격이랬어. 그럼 뭐 하라고? 단위 무게당 가격은 나눗셈을 시행하면 된다. 그래서 처음 단위 무게당 가격 처음에 1.5배니까 처음 단위 무게당 가격은 B분의 A가 되고 그쵸? N번 시행한 녀석의 단위 무게는 0.9의 N승 B분의 A가 되는 거야. 단위 무게당 가격을 무게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였잖아요. 그게 뭐라고? 처음 무게 몇 배? 1.5배 이상이 되겠다는 n값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럼 이제 더 이상 이 문자는 필요가 없어. 왜냐면 똑같은 거니까 지워진단 말이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1.5는 0.9의 n승분의 1이 될 거고요. 0.9의 n승은 10분의 9의 n승분의 1이고 10분의 9의 n승분의 1이라는 건 10분의 9분의 1의 n승분의 1이고 9분의 10의 n승이랑 똑같은 거야. 그쵸? 그러니까 얘를 바꿔. 이렇게 뭐라고? 9분의 10의 n승. 그리고 얘도 분수면 얘도 분수로 써주는 게 좋아요. 2분의 3. 근데 이 모르는 지수값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안쪽에 뭐 하라고? 상용로그를 이렇게 씌워주시는 거라고. 그럼 n이 툭 하고 떨어지면서 얘는 로그 3 빼기 로그니까 얘에서 얘 빼면 되죠. 얼마니까 0.3010을 빼주시면 얘는 계산하면 로그 3 빼기 로그이니까 얼마예요? 0.1761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얘는 n이 딱 될 거고 얘는 n이 떨어지면서 로그 9분의 10은 로그 10에서 로그 9는 2로그 3이야. 그럼 여기 2배 한 거 빼는 거야. 얘 2배 한 거. 2는 27에 14 27에 15 24 8 9 0.954를 1에서 빼주시면 돼요. 1에서 얼마입니까? 곱하기 0.045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이 n값을 구하는 거니까 얘를 나눠주시면 되죠. 그러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을 갔으면 해도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을 가면 되고요. 자 이제 다 됐으니까 어떻을까? 계산하면 458분의 누구만 구하면 돼? 1761보다 뭐야? 하나 이렇게 될 거야. 이랬지.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상용 로그를 씌웠을 때 부등은 안 바뀌어. 리치보다 큰 거니까 이런 걸 항상 문제를 풀면서 점검하고 확인을 해야 실수를 안 하고 내 개념이 뭐야? 다져진다고. 근데 이런 걸 그냥 푸는 것만 보고 그냥 끝내시면 안 돼. 밑이 1보다 큰 녀석 씌웠으니까 부등은 안 바뀌네. 이런 걸 자꾸 하셔야 된다고요. 그럼 얘 계산하면 458로 나누면 4 들어가나? 4, 40은 4, 5, 28. 18 되니까 안 되니까 3부터 들어야죠. 그럼 3, 8은 24, 3, 5, 17, 3, 4, 12, 14. 이렇게 해서 3, 9 어쩌는데 3점 얼마인 거든 하여튼 n번이 돼야 돼. 그럼 n을 우리가 했으니까 자연스니까 당연히 2번이 답이 되겠다. 이렇게 풀어내시는 거예요. 단순 계산 문제예요. 이 정도의 식만 세울 줄 알면.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 꼭 좀 활용 문제들은 많이 풀면 많이 풀수록 늘어나는 거고 그리고 처음 접근 방법이 식을 세울 때도 이렇게 좀 컨셉을 잡고 가면 어렵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끝났네. 네. 수업이 다 끝났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지금 4강의 개념은 어려운 게 없고요. 여러분들 그냥 충분히 연습하면서 적용을 시키면서 이럴 때 이렇게 풀고 이렇게 풀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 난이도를 올린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개념은 그렇게 많이 어려운 게 그렇게 많이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그 개념을 충실하게 쓰면서 어려운 문제를 할 때 포인트를 여기 관련된 개념으로 포인트를 올리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이전에 배웠던 내용들을 지수 로고의 어떤 연산들이나 또는 앞에 있는 2차 방정식, 2차 분식 파트에서 뭐 하는 거예요? 난이도를 올려가지고 문제를 어렵게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그래프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문제들이 훨씬 더 난이도가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는 다루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거라도 다 맞추고 가자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야 응용력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개념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연산편에 이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